대선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우리 지역구 중에 가장 핫한 선거구죠. 광주 서구울에 출마하신 민생당 천정배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은 국회의원 다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총선이 몇 번째 도전이신가요? 이제 7선이 도전인데요. 7선 되면 아마 전국 최다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4선은 수도권의 안산에서 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 광주로서는 이제 3선째 도전입니다. 네, 그런 만큼 임하는 각오도 남다르시겠어요? 예, 제가 아직 나이로 보면은 뭐 초재선들하고도 비슷한 분도 많은데 이제 이번에 7선이 되면은 최다선이니까 국회를 좀 이끌어가고 또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잘 뒷받침하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인 광주 서구울은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젊은 유권자가 많잖아요. 이 젊은 층 표심 전략을 어떻게 잡으셨나요? 우리 젊은이들, 특히 광주의 또 우리 서구의 젊은이들은 개혁에 관심이 많죠. 개혁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천정배가 그동안 한국 정치에서 개혁의 아이콘이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선거법 개혁, 검찰 개혁, 공수처 만드는 이런 개혁에 가장 앞장섰고 또 그 내용을 충실히 만드는데 큰 활약을 했다. 이런 이제 실적을 가지고 또 앞으로도 그런 개혁에 관한 마청 노릇을 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우선 젊은 표심을 공략하고요. 또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예측도 어렵고 좀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경제 공약, 그리고 또 사실은 일자리를 못 가지거나 뭐 이런 분들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 저는 전 국민의 기본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청소년에 대한 기본소득을 먼저 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차 그런 정책과 공약을 젊은이들에게 또 발표함으로써 젊은이들의 지지를 얻을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광주 전남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데요. 이 때문에 천 의원님을 비롯해 민생당 현역 의원들이 민주당 후보들에게 조금 고전할 것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혹시 공감하시나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애정과 지지가 강할수록 저천정배를 꼭 국회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가장 잘 뒷받침하고 개혁을 뒷받침할 사람이 바로 저천정배입니다. 지난 3년 동안도 저는 총리 인준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가 하시는 일 모조리 다 성실껏 도왔습니다. 또 개혁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대한민국 개혁의 아이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개혁에 관해서는 오히려 제가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보면 앞장서서 여러 가지 개혁 연대를 하자고 제안도 하고 선거법이나 검찰법이나 공수처법을 만들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하고 또 개혁을 잘할 수 있도록 가장 잘 뒷받침할 사람은 바로 저천정배인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 관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저천정배는 한 식구다. 또 식구 중에서도 식구도 뭐 형님도 있고 동생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식구 중에서도 제가 맏형이다. 제가 맏형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개혁에 관한 천정배가 한 식구이고 또 그 맏형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많은 광주 시민들, 우리 유권자들은 천정배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많은 일을 하셨는데 20대 국회에도 정말 많은 일 해오셨잖아요. 예. 혹시 대표적인 걸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0대 국회 대표적인 개혁 법안이 하나는 선거법, 또 하나는 공수처법과 검찰개혁법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또 제가 그 점에 관한 이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에 관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4+1이라고 기억하시나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 범개혁 정당들이 모여서 5개가 모인 게 4+1이었죠. 그 지난 얼마 전에 작년 후반기 이후에 그 4+1을 통해서 선거법 개혁이 이루어졌고 검찰 개혁과 공수처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그 모든 일에 가장 앞장서서 또 좋은 제안도 하고 그 내용을 채우고 그 질을 높여서 개혁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은 크게 보면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과이고 20대 국회의 성과이지만 그 중에서도 천정배도 거기에 선도적인 또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우리 광주의 가장 중요한 것은 5.18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5.18의 진상조사를 다시 하기로 했죠. 그것도 사실은 우리 현재 민생당에 있으신 우리 광주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해낸 일입니다. 그래서 5.18 특별법 만드는 일도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그 밖에도 이제 5.18에 관해서는 전두환 재산을 끝까지 끝장 환수하자라든가 또는 5.18에 대해서 무슨 턱도 없는 그 비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등등의 안도 다 사실은 만들고 법안도 발의했지만은 이번 국회에서는 안타깝게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18 40주년인데요. 이번에 다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 일들을 가장 열심히 앞장서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은 호남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계세요. 예. 이게 다음 대선에서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2년 뒤에 대선이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목표는 저는 호남 대통령은 그 다음이고 우선은 자유한국당, 지금 이름을 바꿨죠. 미래통합당이든가 이 당의 정권이 안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 아닙니까? 우선 그 일을 천정배가 제대로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자유한국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 천정배가 홀로 노무현 후보를 도와서 또 우리 광주 시민들의 협력을 얻어서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도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유한국당의 집권을 막는 데에는 일종의 선수다. 제가 MVP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해야 되겠고요. 그러면은 그런 이제 자유한국당이 아닌 대통령 반드시 민주정부의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왕이면 우리 호남 대통령을 만들어야 호남 출신이 대통령이 될 때만 이 낙후된 호남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도 우리 호남 출신으로 오랜만에 유력 대권 주자가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잘 도와서 대통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분을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느냐? 저는 광주에서, 호남에서 우리 이 유권자들이 경쟁 체제, 민주당과 민주당 아닌 저 천정배와 같은 사람이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경쟁을 안 하면은요. 민주당 말하자면 몰빵. 호남에서 민주당만 다 밀어주면은 아마 민주당의 주류는 사실은 비호남의 세력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제 호남은 그냥 우리 편해 하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아마 대권 후보를 해버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쳇말로 우리 호남 출신 후보를 팽식해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호남에서 이번에 민주당 몰빵을 안 하고 천정배를 뽑아주시면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호남 사람들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려하고 그 호남 민심을 얻게 잘해주지 않으면 호남 민심도 우리를 떠날 수도 있네. 그러면 집권이 위태롭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우리한테 진짜로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호남 출신 대권 주자가 팽당하지 않고 충분한 기회를 가지고 그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호남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어도 서구 의뢰서만큼은 천정배를 당선시켜 주셔야 된다. 그러면 천정배가 아까 대통령 만들기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동안 쌓은 모든 역량을 정말 다 바쳐서 꼭 호남 대통령을 만들고 말겠다. 이렇게 여러분께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좀 예란된 질문인데요. 예. 이렇게 정의로운 생각으로 쭉 해오셨어요. 지금. 예. 근데 그런 정의로운 생각을 계속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건 어떤 걸까요? 저는 뭐 특별히 정의로운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제가 원래는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검사가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직전에 광주 항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광주 학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전두환이 대통령이 돼서 제가 검사가 되려면 전두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도저히 저로서는 그 학살 원흉한테 임명장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검사 자리를 버리고 그로부터 이제 인권 변호사로 출발을 했어요. 아마 그래서 저를 지금까지 지탱해 온 것도 사실은 우리 광주 항쟁에서 보여준 우리 광주 시민들의 위대한 광주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더구나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의롭고 수준 높은 광주의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도 뭐 300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어느 지역의 국회의원이라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도 자랑스럽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정의로운 길을, 개혁적인 길을 제가 그거를 조금 더 좀 빗나가게 한다든가 또는 제가 게으름을 피게 핀다든가 하는 것은 저로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주 항쟁하고 같이 오신 거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태어난 곳은 저는 광주는 아니고 저쪽에 신안군에 태어나서 자랐지만은 그래서 정신적인 고향은 우리 광주다. 저는 그렇게 지난 40년간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천 의원님의 대표 공약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말씀 많이 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를 잘 뒷받침하고 호남 대통령을 만들겠다. 이것이 저는 가장 큰 공약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재난을 제대로 방지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 국가 체제를 좀 더 정비해야 되겠다. 지금도 물론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재난이 코로나도 사실은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또 다른 재난도 발생했을 때 우리 국가적인 힘을 총집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새로 만들겠다. 예컨대 우리 시민들이 마스크를 못 사가지고 또 뭐 줄을 서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마스크 같은 재난의 필수적인 자재나 이런 것들은 국가가 여러 가지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함부로 사재기 하지 못하게 하고 사실은 국가가 마스크와 같은 필수 기자재를 비축해 뒀다가 필요한 때 국민들한테 나눠주고 뭐 이런 형태의 재난 관리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공약이고요. 또 우리 광주와 호남을 위해서는 이 국가 균형 발전의 시스템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우리 호남은 수도권에 비해서도 굉장히 낙후돼 있고 또 비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많이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낙후된 호남을 발전시킬 수 있으려면은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가의 많은 국가의 재원이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분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국가 균형 발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체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의 국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국비 지원은 여러 그 기준이 있지만 그 지역의 낙후도를 측정을 해서 더 낙후된 곳일수록 국가 지원이 더 많이 가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금도 예를 들어서 독일에도 그런 예가 있는데요. 공동세가 있습니다. 여러 지방에서 세금을 얻지만은 그 세금을 그 공동으로 쓰는데 가장 낙후된 곳에다 우선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 균형 발전의 체계를 확실히 만들어서 우리 호남의 낙후를 해결하고 또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평등의 세상을 열겠다. 또 구체적으로 우리 광주를 첨단 산업의 메카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광주에서 광주형 일자리도 있습니다만은 자동차 산업도 그냥 산업이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 산업. 또 한전이 지금 광주 가까이 나주에 와 있으니까 그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밸리, 인공지능을 비롯한 그런 첨단 플랫폼 산업 뭐 이런 등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광주 호남 발전의 구체적인 방안이고요. 뭐 그 밖에도 여러 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끝으로 유권자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광주 유권자들은 정말로 이 나라의 개혁과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많이 희생해 오셨습니다.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광주 정신이 계속 발전돼야 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광주와 호남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이후에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해서 산업화 과정에서도 배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낙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뭐 인프라랄까요? 그런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건 남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우리 호남은 개혁에는 가장 앞장서면서도 동시에 국가 균형 발전,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힘을 모으고 특히 다음 대선에서는 호남 개혁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천정배가 그 맨 앞장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 또 우리나라의 최다선인 국회의원 7선에 도전하는 천정배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인물과 능력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전남방송 이진주였습니다.